당신은 자연이 산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땅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산들이 신처럼 솟아오르고 피오르드는 대지를 깊숙이 가르며 하늘조차도 쇼를 펼치는 곳. 이곳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얼음이 조각하고 폭풍이 다듬은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을 가진 축복받은 땅. 오늘 피닉스 채널에서는 북유럽의 이 경이로운 땅에서 가장 놀라운 15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떠다니는 바위와 얼어붙은 세상부터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폭포까지.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단 한 곳만 설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함께 알아봅시다. 15번째, 게이란게르 피오르, 피오르의 왕관.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곳을 본 적이 있나요? 노르웨이 피오르 중에서도 왕관이라 불리는 게이란게르 피오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들이 유리처럼 맑은 푸른 물속으로 곤두박질치고 폭포들이 은색 리본처럼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이곳은 단지 멋진 풍경이 아닙니다. 무려 250만 년 동안 얼음이 조각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마지막 걸작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길이는 고작 15km. 하지만 드라마로 치면 넷플릭스 시리즈보다 더 극적입니다. 이곳에는 전설적인 명소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7잠의 폭포, 250m 높이에서 곧장 떨어지는 7개의 폭포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구원자 폭포, 피오르를 가로질러 영원히 손을 뻗고 있는 사랑의 전설이 새겨진 바위. 여름에는 크루즈 선박들이 마치 떠다니는 도시처럼 피오르를 지나고, 겨울에는 침묵분. 들리는 건 눈사태의 메아리와 눈발의 속삭임뿐입니다. 인구는 겨우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이란게르 마을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지만 매년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아무리 많은 사진을 봐도 플리달스 유벳 전망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세계를 직접 보는 그 순간만큼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 게이란게르 피오르드는 단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느끼는 곳입니다. 자,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곳에 피오르만 방문할 수 있다면 이곳이 그 장소가 될까요? 게이란게르 피오르가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추가되었다면 숫자 2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14번째, 로포텐 제도, 바다가 산을 만나는 곳. 험준한 산들이 바다에서 곧바로 솟아오르고 자정의 태양이 파도를 입맞추며 오로라가 작은 빨간 오두막 위로 춤을 추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로포텐 제도, 노르웨이의 야생 북극의 꿈입니다. 북극권 너머에 위치한 이 섬들은 마치 자연의 역설처럼 보입니다. 얼어있지만 살아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따뜻하며 고대적이면서도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물고 있죠. 여기서는 힌멜틴단과 라인에브링엔 같은 봉우리들이 하늘을 가르고 옥색 피오르 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불리는 어촌 라인에는 마치 동화 속 장면이 현실 속으로 떨어진 듯합니다. 여름엔 자정의 태양이 하루 24시간 동안 빛나며 해가 지지 않고 어둠도 없습니다. 바다 위엔 황금빛만 가득합니다. 겨울엔 하늘이 극장의 무대가 되어 초록빛과 보랏빛의 오로라가 우주 실크처럼 휘날립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이 외딴 지역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 도로와 다리, 그리고 페리가 섬과 섬을 연결해 바다 위에 징검다리를 만듭니다. 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 북극의 신비한 풍경과 바꾸고 싶으신가요? 라인의 빨간 오두막에서 아침을 맞고 싶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13번째, 트롬소에, 빛과 마법의 북극 수도. 하늘이 초록 불꽃으로 폭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트롬소에서는
그런 일이 그냥 평범한 화요일 밤입니다. 북극권에서 350km 위에 자리 잡은 트롬소에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오로라의 심장부입니다.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 조용한 노르웨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마법 같은 천문대가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산에 오르거나 텐트 속에서 얼어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지붕 오두막 안에서 핫초코를 마시고 있으면 오로라가 직접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트롬소에는 하늘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북극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대담하고 밝으며 놀라울 만큼 생기 넘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대학 중 하나가 있고 주민 수는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유령 도시? 전혀 아닙니다. 매년 1월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트롬소의 국제 영화제를 즐기며 눈밭에서 야외 영화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태양이 2개월 이상 지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밝은 햇살이 계속됩니다. 현지인들은 새벽 2시에 등산을 하거나 황금빛 하늘 아래에서 카약을 타고 야외 카페에서 순록 소시지를 즐기죠. 자, 잠들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트롬소에를 당신의 북극 여행지에 추가했다면 숫자 3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12번째, 프레이케스톨렌. 노르웨이에서 가장 대담한 전망대. 604m 절벽 끝에 선다고 상상해보세요. 할 수 있겠나요? 이곳은 프레이케스톨렌 혹은 강단 바위라 불리는 곳. 노르웨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암석이 리세피오르드 위로 돌출되어 있으며 마치 신들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지죠. 안전 난간? 없습니다. 장애물? 없습니다. 당신과 바람, 그리고 숨을 먹게 만드는 수직 절벽만 존재합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등산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소나무숲, 바위 평원, 고산의 작은 연못을 지나며 왕복 약 4시간 동안의 하이킹을 합니다. 그 보상은 하늘 위의 플랫폼. 카메라 화면에 담기지 않을 만큼 광활한 정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이 거대한 바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만년 전 빙하가 깎아 만든 것이라는 점. 자연이 칼로 자르듯 절벽을 갈라 마치 일부러 디자인한 것처럼 완벽한 평평한 정상만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펼쳐진 리세피오르드. 길이 42km에 달하는 이 피오르는 바다에서 곧바로 솟은 화강암 절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개 낀 날엔 구름이 봉우리 사이를 배처럼 떠다니고 맑은 날엔 물에 비친 풍경이 너무 선명해서 산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절벽 끝에 다리를 내밀고 앉기도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을까요? 프레이케스톨렌이 당신의 모험 리스트에 추가되었다면 숫자 4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11번째, 베르겐. 비가 거리를 물들이는 도시. 노르웨이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도시가 사실은 가장 마법 같은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여기는 베르겐, 피오르의 관문이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7개의 산으로 둘러싸이고 안개에 감싸인 이 해안 도시는 마치 화가의 상상에서 태어나 바이킹과 상인들이 직접 지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브리겐 거리로 걸어가 보세요. 기울어진 붉은색, 노란색, 황토색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선 오래된 부두입니다. 브리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베르겐이 한자동맹의 강력한 무역 중심지였던 14세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은 좁은 골목길, 장인 상점, 아늑한 카페들이 어우러져 나무 속에 숨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르겐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음악, 해산물 시장, 스트리트 아트, 그리고 항구의 메아리치는 갈매기 소리로 지금도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플로에이엔 산으로 올라가는 플로에이바넨 푸니쿨라를 타면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피오르, 지붕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이어지는 숲길까지. 맞습니다. 비는 자주 내립니다. 연간 231일 이상. 하지만 베르겐에서 비는 풍경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자갈길은 반짝이고 지붕은 빛나며 공기조차도 시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곳으로 향하는 비라면 당신은 그 빛 속에서 춤출 수 있겠나요? 베르겐이 당신의 여행 꿈을 더 촉촉하고 더 황홀하게 만들었다면 숫자 5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10번째, 오슬로, 예술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 1904년 한밤중의 화재가 작은 항구 도시 오슬로를 덮쳐 단 하룻밤 만에 목재 건물 대부분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도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으로 재건된 탑과 첨탑, 꽃문의 외벽이 어우러진 예술 작품 같은 도시 말이죠. 오늘날 오슬로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돌다리와 파스텔톤 거리 위를 걸어보면 환상 속 수채화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서로 닮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도입니다. 이 도시는 7개의 섬 위에 펼쳐져 있으며 대서양을 향해 동화책처럼 펼쳐집니다. 항구에는 어선이 잔잔히 흔들리고 지붕 위에는 바다새들이 원을 그리며 날아다닙니다. 아크슬라 산 정상까지 418개의 계단을 오르면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한 정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다, 섬, 산, 모두 황금빛 빗살로 연결된 풍경. 하지만 오슬로는 단지 예쁘기만 한 도시는 아닙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어항 중 하나이며 특히 대구로 유명합니다. 현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은 이 차가운 바다에서 온다고 말하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도시의 존재를 아는 여행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손대지 않은, 붐비지 않는,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도시. 자,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 예술적인 도시를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오슬로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숫자 6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9번째, 트론헤임, 노르웨이의 심장이 뛰던 곳. 오슬로 이전에, 베르겐 이전에 트론헤임이 있었습니다. 서기 997년 바이킹 왕 올라프 트리그바손이 세운 이 도시는 한때 노르웨이의 수도였으며 젊고 용맹한 왕국의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갈길을 걷고 웅장한 대성당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북쪽의 빛 속에서 그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니다로스 대성당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중세 건축물로 노르웨이의 수호성인 성 올라프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순례자들이 찾는 신성한 장소였죠. 돌탑 아래에 서면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역사적인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트론헤임은 과거의 유물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활기찬 대학 도시로 에너지와 혁신, 카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델바 강이 도시를 구불구불 흐르며 다채로운 나무 창고들이 강가에 줄지어 서 있는데 물 위에 비친 모습은 마치 꿈속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 도시가 빛나고 여름에는 해가 거의 지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트론헤임은 조용히, 깊이 그리고 완전히 당신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트론헤임이 당신의 여행 목록에 올랐다면 7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8번째, 속내 피오르, 피오르의 왕. 아름다움은 얼마나 깊을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고 가장 장엄한 피오르.
송내 피오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서양에서 시작해 205km 이상 내륙으로 뻗어 있고 1300m 넘게 깊게 파인 이곳은 마치 지구가 스스로를 접어 감싼 듯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광활함 속에서 인간은 그저 작은 점일 뿐이죠. 사람들은 이곳을 피오르의 왕이라 부릅니다. 수면처럼 고요한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며 양옆에 1000m가 넘는 절벽이 솟아있는 모습을 마주할 때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 그 자체이며 정적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이유 없이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송내 피오르는 단지 자연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삶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자리한 마을들, 예를 들어 스위스풍 빌라로 유명한 발레스트란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롬 철도가 있는 플롬이 있습니다. 플롬 철도는 지구에서 가장 가파르고 아름다운 기차 노선 중 하나이며 단 1시간 만에 폭포, 산을 뚫고 만든 터널, 그리고 현실감이 없는 초록빛 계곡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이상 전, 이 피오르는 빙하기 동안 빙에 의해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얼어붙었던 과거가 빛나는 물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평생 단 하나의 피오르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왕을 고르시겠습니까? 송내 피오르가 당신의 숨을 앗아갔다면 8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7번째, 셰라그 볼튼, 하늘과 공포 사이에 놓인 바위.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떠있는 바위 위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노르웨이 남서부의 셰라그 산맥 고지대. 두 수직 절벽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끼워진 하나의 바위. 마치 현실 같지 않은 이 광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셰라그 볼튼. 부피 5세제곱미터 크기의 이 바위는 틈 사이에 단단히 끼워져 있으며 아래에 펼쳐진 리세피오르 위로 거의 984m, 3228피트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하이킹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옵니다. 모험은 도전적인 10km 트레킹으로 시작됩니다. 가파른 화강암 경사, 얼음이 깔린 능선, 그리고 바위에 고정된 체인들을 따라 올라가야 하죠.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보상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위, 완벽히 끼워져 있고 움직이지 않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간도 안전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단단한 바위가 끝없는 공허를 잇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섭니다. 사진을 위해, 짜릿함을 위해, 그리고 하늘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그리고 이곳의 진짜 비밀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위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아래로는 리세피오르가 은빛실처럼 반짝이며 그 주위는 오직 광활함뿐. 거칠고 열려있으며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을 단 하나의 바위에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끝자락에 설 용기가 있다면 9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6번째, 트롤 퉁가. 혼자서 서보라고 도전하는 트롤의 혀. 만약 지구에 혀가 있다면, 그리고 그 혀 끝에 당신이 서보라고 한다면, 이곳은 트롤 퉁가, 즉 트롤의 혀입니다. 서부 노르웨이에 위치한 링게달스바트넷 호수 위 700m 넘는 높이에서 하늘에 떠있는 듯 돌출된 절벽. 마치 신들을 향한 자연의 다이빙대처럼 대담하게 뻗어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 28km의 하이킹, 해발 고도는 거의 1200m나 상승합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여정이며 다리, 폐, 그리고 의지를 모두 시험하죠. 하지만 그 끝에는 마법 같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트롤 퉁가 끝에 혼자 서 있는 당신. 바람이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아래로는 액체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피오르가 흐르고 산맥은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며 그 침묵은 너무나도 깊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곳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단지 풍경이 아닙니다. 그 풍경 안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좁고 긴 돌의 혀 위에 서서 발 아래 느껴지는 것은 빙하와 중력, 그리고 시간이라는 고대의 힘. 그 어떤 사진도 이 순간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거대한 트롤이 혀를 내밀고 있다가 돌이 되어 굳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당신은 그 트롤의 혀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었다면 10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5번째, 플롬. 기차가 산을 거스르는 곳. 플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강력한 속내 피오르의 지류인 오울란스 피오르 깊숙이 숨겨진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 수는 500명도 되지 않지만 노르웨이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플롬 철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차 여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표준궤 철도 중 하나로 20km 거리에서 해발 863m를 상승하며 경사도는 최대 5.5%에 달합니다. 수작업으로 뚫은 터널을 지나고 절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를 지나며 초록빛 알프스 계곡을 가로지르죠.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여정이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빙하가 조각한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플롬이 있습니다. 눈이 덮인 봉우리들, 거울처럼 잔잔한 피오르, 시간의 흔적이 닿지 않은 듯한 고요한 산책길로 둘러싸인 동화 같은 마을. 이른 아침에 고요한 피오르 위를 카약으로 누비거나 산속 농장에서 만든 치즈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가에 앉아 크루즈선이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을 느낄 수도 있죠. 여기서는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그 느림 속에서 모든 것이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를 위해 기차를 타보시겠어요? 플롬이 당신의 여행 리스트 맨 위로 올라갔다면 1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4번째, 스발바르. 세상이 끝나고 북극이 시작되는 곳. 북극곰이 사람보다 더 많고 해가 몇 달 동안 사라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곳이 바로 스발바르입니다. 노르웨이 본토와 북극 사이에 위치한 얼음으로 뒤덮인 군도, 빙하와 순록, 그리고 극한의 조건들이 공존하는 땅.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스발바르의 중심 마을 롱이어뷰에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세계 최북단 정착지로 주민 수는 2,000명이 조금 넘지만 그 주변 야생에는 3,000마리 이상의 북극곰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을 벗어날 때 반드시 소총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냥이 아닌 생존을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 숨쉽니다. 스발바르는 지구 종말에 대비한 둠스데이 금고로 불리는 세계 종자 저장고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영구 동토층 아래에 묻힌 이 시설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100만 개 이상의 씨앗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류 농업을 다시 시작할 마지막 희망이죠. 이곳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정에 푸른 빙하 옆을 지나가는 카약 투어도 있고 오로라 아래에서 즐기는
스노모바일, 사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극만이 줄 수 있는 깊고 순수한 침묵이 있습니다. 스발바르는 모두를 위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히 도전하는 소수에게는 지도 밖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딛는 경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84날 동안 밤이 계속되는 곳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스발바르가 당신 안의 탐험과 본능을 깨웠다면 1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세 번째, 요툰하이멘, 거인들의 고향. 너무도 광활해서 마치 신들이 한때 이곳을 걸었을 것만 같은 장소에 서본 적 있나요? 여기는 요툰하이멘 국립공원, 그 이름 그대로 거인들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실제로 보면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 얼음으로 뒤덮인 빙하, 끝없이 펼쳐진 계곡들, 총 면적 11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지. 고대의 힘에 의해 빚어졌고 북유럽 신화 속에서 속삭여지던 땅입니다. 이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높은 산악지대이며 북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두 봉우리인 갈회피겐과 글리테르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은 2460m가 넘는 고도에서 구름 위로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높이와 위험 속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요툰하이멘은 등산가들의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 베세겐 능선 같은 트레일은 에메랄드빛 호수 사이를 따라 능선을 걷는 꿈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빙하를 건너고 산속 계류를 지나며 별빛 아래에서 잠들 수도 있습니다. 오두막에서 혹은 하늘 아래에서. 자, 전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시겠습니까? 요툰하이멘이 당신의 신화 속 도피처가 되었다면 숫자 13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두 번째, 세냐섬, 길들여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 세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보물. 종종 로포텐의 야생 여동생이라 불리는 이곳은 산들이 깊고 푸른 피오르로 곧장 떨어지고 작은 어촌들이 북극의 바람에 실려온 속삭임처럼 해안선에 달라붙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연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세글라 같은 뾰족한 봉우리들은 하늘을 돌칼처럼 가르며 솟아있고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심장을 움켜쥘 듯한 커브를 그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돌 때마다 세상 끝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칠고 광활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세냐는 필터도 인파도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고요함과 공간, 그리고 경외심의 땅입니다. 함내 세냐 마을에서는 빨간 어부 오두막들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있고 겨울이면 오로라가 벨벳 하늘 위에서 초록빛 불처럼 춤을 춥니다. 여름이면 자정까지 해가 지지 않아 새벽 2시까지도 산들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당신은 하이킹을 하거나 카약을 타거나 낚시를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규모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곳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치 세상이 당신만을 위해 간직해온 비밀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명성 대신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냐가 당신만의 비밀 은신처가 되었다면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첫 번째, 하르당에르 피오르와 베링스포센. 물이 천둥처럼 떨어지는 곳. 당신은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가 숨을 내쉬는 소리를. 베링스포센 앞에 서 있으면 바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중 하나로 182m 높이의 절벽에서 폭발하듯 쏟아져 내려 마치 산이 내뿜는 심장박동처럼 계곡 깊숙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르당게르 피오르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긴 피오르로 179km 이상 뻗어 있으며 고요한 아름다움과 거친 힘이 나란히 공존하는 곳입니다. 게이란게르의 극적인 풍경도 속내 피오르의 침묵도 아닌 하르당게르는 균형의 피오르입니다. 해안계는 과수원이 피어나고 빙에서 흘러내린 강들이 초록빛 계곡을 가로지르며 그리고 갑자기 절벽이 떨어지고 물이 포효합니다. 이 지역은 노르웨이의 과수원 낙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와 벚나무들이 흰색과 분홍색 꽃으로 폭발하듯 피어납니다. 눈이 여전히 산 정상에 남아있는 가운데 꽃들로 둘러싸인 피오르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중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보에링스포센 폭포입니다. 이제는 새로 지어진 스카이 브리지 위에서 폭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협곡 위에 매달린 이 다리는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이자 약간은 아찔한 침묵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야생이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곳은 노르웨이의 영혼 전체가 담긴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지는 그곳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거칠고 영원하며 완전히 잊을 수 없는 땅.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피닉스 채널을 좋아요, 댓글, 구독해 주세요. 전 세계의 숨막히는 여행지들이 당신의 다음 경이로움으로 단 한 번의 클릭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